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규동 감독입니다. 그 한국영화감독조합이랑 중도문화재단이 공동 주최로 그 아주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여기 충무아트센터 지금 실황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현재 보고 계시는 섹션은 살롱도 시네마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독이 묻다. 감감무시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이제 감독들이 모더레이터가 돼서 지금 그 특히 코로나 시기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 역경을 좀 뚫고 관객들을 그래도 만났던. 근데 하지만 이제 뭔가 무대 인사도 좀 어려웠고 GV도 어려웠고 직접 만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 영화들 좀 위로하고 지지하고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런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줌 관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이버 TV와 브이라이브 이렇게 관객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직한 후보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오늘 네 분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유정 감독님부터. 네, 정직한 후보의 감독 장유정입니다. 좀 더 뭐 예, 구체적인 소개를 하자면은 네. 되게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다시 사람들을 정직한 후보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되게 감격스럽고 코로나를 뚫고 개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게 저희가 되게 큰 역할을 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버티고 살아남은 것뿐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게 반갑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은 네, 안녕하세요. 정직한 후보에서 콘티 작가 작업과 콘티 작업과 한방병원 원장 역할로 출연을 한 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직한 후보에서 그 이정민 비서관 역할을 맡은 안세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마디 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그게 제일 가장 큰 진심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제가 새삼스럽게 얼굴이 크다는 걸 많이 느끼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직한 후보에서 주상숙의 남편 복만식 역을 맡았던 배우 윤경호고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정직한 후보가 벌써 근 1년 다 돼가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또 꺼내려고 하니 새삼스럽고 또 이렇게 막 추억이 아련하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거 오늘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윤경호! 근데 요즘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배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못 올지도 몰라가지고 겨우겨우 우리가 초대하게 됐는데 아니에요. 저 사실 있는 줄 알았으면 진짜 왔죠. 지금 명함 제가 이름표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오늘 아침에 알고 제가 왔습니다. 드라마로 늘 바쁘셔가지고 사실 SF8이라고 제가 여름에 네. 또 작품 같이 했었잖아요. 했었죠. 네, 그때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밤샘 촬영하시고 네. 잠깐 시간 내서 우리 촬영하고 잠을 하나도 안 자고 또 촬영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와중에도 하여튼 작품 같이 근데 정직한 후보 때도 그러셨어요. 아. 정직한 후보 때도 인기 서울에서 너무 촬영하고 대전으로 와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시고 늘 바쁜 너무 게 대세시구나. 본의 아니게 어떻게 그렇게 바쁜 일정을 하게 됐는데 뭐 바쁜 날만 있겠습니까? 저도 또 이렇게 바쁜 날이 있으면 또 한가한 날도 있겠죠. 그동안 무명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한두 해 정도 바쁘게 지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는 10년 전에 좀 만났었어요. 네,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 이별 때 방석집 남자 2번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네, 잠깐 등장하셨는데 그때 너무 재밌게 아주 순발력 있게 막 이렇게 정말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 너무 작은 예산의 영화라 정말 그 실제 장소에 가서 너무 좁은 데서 찍는데 또 유준상 씨를 가려줄 어떤 엉덩이가 좀 필요했는데 네, 좀 이렇게 덩치 크신 분 계셔가지고 옆에 세우고 카메라 잘 막으면서 이렇게 촬영 마무리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영화를 만약에 다시 보시면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유진상 선배님이 그 방석집이라는 곳에서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데 서영희 선배가 이제 부인 역할로 찾으러 오죠. 근데 남편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없는데 화장실 문을 벌컥 열었더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남자 때문에 깜짝 놀라는데 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남자가 저고 정확히 뒷모습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문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유진상 선배가 숨어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뒷모습에서도 어떻게든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만큼 고개 돌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감독님을 뵙고 다시 또 뵐 수 있을지는 진짜 몰랐어요. 다시 제가 뵙고 영광이죠. 완벽한 타인을 포함해가지고 뭐 지금은 종횡무진 영화 드라마 뭐 안 보이는 데 없으시고 SFA 또 제 영화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편에 등장하세요. 그러니까 찾는 분이 너무 많고 한 번 또 만나면은 또 다시 찾고 싶어하는 그런 배우라 그러니까 천의 얼굴을 가진 멋진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소개말에 너무 제가 어떻게 높은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안세호 배우님은 그 장정 감독님이 특별히 이번에 이 대화에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모셨는데 사실 어떤 인연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감독님이랑은 진짜 오래된 인연입니다. 네, 되게 오래된 인연이. 모든 언제, 작품에 제가 다 나왔어요, 사실. 언제 만나셨어요? 그러면은 15년 정도 됐나요? 15년? 2007년도에 제가 오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뮤지컬을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때 20대인데 최병호라는 역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신불수고 40대 후반에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남자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5번째 이제 시즌이었었어요. 첫 번째 시즌에 진성규 배우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리고 진성규 정도로 잘할 수 있는 배우를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이를 듣고 더 놀랬고 나이가 되게 어려서 그렇게 해서 오당신이 잠든 사이를 했고 그 다음에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작품이 뮤지컬이었었는데 그때도 아버지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게 이제 나중에 브라더라는 영화가 되잖아요. 거기서 춘배 역할을 처음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 김종욱 찾기, 브라더, 정직한 후보까지 모든 영화에 다 출연을 했었죠. 3편 다 출연한. 네네, 저도 돌아보니까 다 출연했더라고요. 원래 이 노역을 잘하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안세호 배우는 제가 이미 대학로에서 너무 유명한 걸로 잘 알고 있지만 또 실제로 부부가 또 배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아내분도 배우시고 뮤지컬 하시고 네. 연극해요. 연극하시고. 연극하고 영화하고 드라마도 하시고. 그 뮤지컬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희 와이프요? 존중했어요. 극존칭이세요. 와이프가 좀 안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그 뮤지컬 하실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만나서 이제 거기서 결혼했어요. 알려주셨구나. 저희가 오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작품에서 커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커플이 이제 진성규 배우 커플이고 그 다음에 안세호 배우 커플인데 둘 다 신기하게 딸하고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연인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안 맺어지고. 그들은 잘 안 맺어지고 맺어지가 딸하고 아버지 역할들만 결혼을 했어요. 아름답게 봐줘야 되는지. 처음에 이렇게 둘이 좋아하는 거는 옆에서 느껴졌는데 차마 이제 안세호 배우가 지금 극존칭 쓰는 와이프한테 고백을 못 해가지고 주저하고 있을 때 제가 술을 조금 그날이 기억나네요. 네. 대학로에서 술 좀 마시고 그래? 세호가 그 친구를 좀 좋아한단 말이야? 불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집에 불렀죠. 무슨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뭐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둘이 손을 이렇게 얹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얹어놓고 자 세호야, 진이야, 네가 마음에 들면 이 손을 세호가 잡아. 그리고 진이는 싫으면 손을 빨리 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는 순간에 진이가 싫으면 빼는 거고 세호가 좋으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세호가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에 잡았나? 이렇게. 그 순간에 긴장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면 빡 잡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잡았는지 몰라. 낚아챘네요. 낚아챘어요. 그 기회를.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연애해서 결국은 결혼까지 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되게 추억이네요. 되게 그게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런 얘기네요. 식에서 하나 둘 자기 잡아봐 하나 둘 셋 이렇게 잡는 거예요. 난 빼려고 하는 손을 빼는 틈도 안 주고. 뺄 시간도 안 줬어. 멋지네요. 세호가. 큰일 하셨네요, 감독님. 네, 그쵸. 제가 옷을 얻어 입진 않았지만 양복 한 벌 하시게요. 그때는 뭐 그런. 저희 엄마께서 엄청난 팬이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 형제는 용감했다라는 작품이 저희 그 외갓집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외갓집이
그 종갓집이셔가지고 외할아버지가 문작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춘배 역할을 하는 이 안세호 배우가 자기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작품을 하든 안세호 배우가 나오냐. 그리고 그걸 엄청 신경을 쓰세요. 자기 팬이라고. 계속 갈 확률이 좀 있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극존칭을 써요. 만날 때마다 극존칭을 쓰면서 배우님이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혹시 제가 요번에 역할이 없는데라고 호되게 야단을 쳐요. 너는 배우 보는 눈이 없구나. 김종욱 찾기 때 그 오나라 씨한테 속은 네. 공유 동창 네, 동창 중에 중에 한 나오시죠? 명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형제용감 때는 시작 부분에서부터 네,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역할들이 계속 커지고 있네요, 확실히. 네. 이번에 정직한 후보의 정직한 후보에서 보좌관까지.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지금 저 인형 뒤에 서 있는데요. 인형 뒤에 서 있어서 인형을 들고 인형을 있죠. 들고 인형을 네. 쓰고 있는 움직이는. 들고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전화 통화 세 방으로 벌써 뭐 맞아요, 배꼽 차례 맞아요. 쳤어요. 네. 그 같이 안에 나온 보면서. 그 배우 중에 3번 연속한 배우가 보니까 제가 오만석 배우가 있던데. 오만석 배우. 김종욱 찾기 때 그 산으로 막 그 김종욱 역할을 했었죠. 네. 그때가 이름이 김종욱. 운전하는 역할 네, 이렇게 네. 등장했었고. 김종욱인 줄 알고 갔는데 저는 김종묵입니다. 네. 그리고 형제용감의 딸을 원작으로 한 브라더에서는 그 서예지랑 이동희 씨 팀장 예, 역할을 예, 하시고 예. 이번에는 이제 라디오 네, 진행하는 네. 사람. 네, 그래서 그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랑 같이 연극 작품 하고 있어요. 공연하고 더드레서라고 계시구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 조한철 배우도 있고 송영창 배우도 있고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배우들이 많이 있어요. 많죠. 왜냐하면 조한철 배우님 같은 경우도 김종욱 찾기에서 연출 역할을 그렇죠. 했다가 그 임수정 씨의 네, 네. 상사인? 상사죠. 네. 그러니까 상사라기보다 이제 임수정 씨는 무대 감독이고 연출자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방 후보고. 라이벌 후보를 했었고 그리고 강현 씨 같은 경우도 김종욱 찾기에서 그때 이제 연극만 하실 때여가지고 그 조명하는 팀의 팀원 이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브라데 때 할 때쯤에는 꽤 이제 유명해지고 제가 이제 도움을 요청했죠. 그렇게 해서 같이 찍기도 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한번 이렇게 연을 맺으면 계속 가게 되는데 네. 특별히 그렇게 기존에 썼던 배우들을 선호하는 어떤 연기를 분이 잘하니까요. 일단 연기 잘하고 해주면 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꼭 했던 배우들만 하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윤경호 배우님도 같이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고 김무열 배우님도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고 김종욱 찾기 때 잠깐 특별 출연했죠. 네, 특별 출연해줬었고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하는 거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전에 했던 배우들하고 그다음에 새로 한 배우들이 이제 적절하게 매칭되면서 장점이 많이 생겨요. 우리 콘치 작가님은 이번에 첫 작업이셨어요? 감독님하고는 네네. 처음이었는데 사실은 김종욱 찾기라는 영화 준비하실 때 제가 콘티 작가로 미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못 해가지고 지금이 처음이 됐는데 한 번 작업했는데 되게 여러 번 같이 작업한 사람인 것처럼 너무 굉장히 익숙하게. 딥하게 알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음. 진짜 인양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아, 그러세요?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작가님도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작가님 너무 재밌으시죠? 작가님은 사람이 누가 딱 들어오면 일단 사진부터 찍고 깜짝 놀랐어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요. 이거 너무 아까 네. 만나자마자 갑자기 사진부터 찍으라 그래가지고 차렸죠. 사진을 찍었는데 저도 정말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인데 네. 제가 이겼나요? 그러니까요. 훨씬 빠르시더라고요. 거침이 없어. 처음 뵀는데 되게 오랫동안 뵀던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배우님들은 제가 콘티를 그릴 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그리진 않지만 그래도 특징을 좀 잡아서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저는 되게 친근하게 느끼는데 막상 배우들은 저랑 일면식이 없는 배우들은 저를 낯설게 느낄 거잖아요. 근데 저는 맨날 그냥 보던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길 지나가다가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못 알아보는 건가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
김무열 배우가 나오는 씬이었는데 그 커트를 저희가 콘티를 그리고 있는데 계속 그 그림하고 말을 거는 거예요. 무열 씨, 무열 씨, 우리 꼭 만나요. 무열 씨,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김무열하고 얘기를 하는 정말 거예요. 그러고 걸면서. 있는데 김무열 씨가 사무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물을 보자마자 어머 무열 씨 실물이 더 멋있어요 이러면서 막 포옹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끼가 그때만 굉장히 해도.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출연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 원래 이제 배우도 하시기 때문에 원래 배우 워낙 하셨구나. 다방면에 뭐 능력이 많은 출중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막 향수도 만드시고 아, 네. 또 캔들도 막 만드시고 되게 많이 네. 하시잖아요. 막. 네, 네. 직업이 재능이- 6개예요. 여섯 그래요? 개나? 직업이 나머지 직업이 또 진짜. 뭐가 있으세요? 캘리그라피 드라마 제목이나 영화 제목 같은 거, 책의 이름 이런 것도 쓰고 그리고 뭐 주변에서 지인들이 식당 개업한다 그럼 식당 간판도 써주고 그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조그만 향수 가게 사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심야에만 열어요. 심야에만. 콘티 작업 끝나고 시간 남으면 잠깐 가서 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 가게 별명이 심야 캔들이고요.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을 꽤 오래 했어요. 97년에 첫 출연이었고 단편 영화 서울 예전 그때 당시는 서울 예전이었죠. 거기 졸업 작품의 주인공 역할로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회가 오는 대로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음란서생, 너는 내 운명 뭐 이런 거기서 작품들이 나오셨어요? 있어요. 예, 되게 짧게 나오지만 재밌는 작품들에 많이 출연했어요. 그래서 여배우는 여배우는 오늘도에서 오늘도에 나와서 네.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 해야 대사. 된다고. 그거 접니다. 네, 모소리 배우 속 이렇게 다 뒤집어 놓는 친구 있잖아요. 아. 넌 메릴 스트립이 돼야 돼. 뭐 이거. 이게 한의원에서 그냥 하는 대사가 이게 그냥 잠깐 나온 대사가 아니구나. 아, 그럼요. 그 예고편까지 남지 않았어요? 그 대사가? 나오죠. 아, 재밌으니까 나오죠. 나왔겠죠. 네. 대단하시다. 정말 놀랐어요. 예고편 보고요. 이 예고편 커트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특별한 분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여기 지금 네이버 브이라이브나 TV로도 보고 있는데 줌으로도 직접 여기 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사운드 안녕하세요. 켜고 많이 반갑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소리 좋네요. 직접 소리 지금- 한번 켜고 한번 인사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아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지금 엄마라고 지금 이서율. 그래 감독님 아드님이 아드님 오시네. 계세요? 안녕. 안녕 서유라. 정직한 유치원생이라고.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이서열 씨. 예. 군인도 와 계시네. 대단하십니다. 너무 많은 분들 와 계세요. 나중에 반갑습니다.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안녕.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감독님 아들이에요. 아니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했어. 당황스러워. 네, 원샷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직접 뵙고 봐야 되는데 참 아쉽네. 많이 컸네요, 그 사이에. 많이 컸죠. 네,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거의 한 12년째 됐어요, 사실은. 그래요. 진짜요? 감독님 만났을 때가 어떻게 만나셨어요? 2009년도에 만났었는데 그때 문체부에서 그 젊은 예술인상, 젊은 예술가상을 줬는데 오늘의 예술가상이라는 상이었었고 그때 김종국 찾기로 저는 앤티크라는 영화로 영화 부분, 뮤지컬 부분 이렇게 해서 저는 연극 부분. 연극 부분이요. 다 이제 섭외 의견이 젊은 연출가. 그게 좀 돼가지고 이름은 시간이. 오늘의 예술가상이라고 했었던 거고 어쨌든 뭐 그 국가에서 준 장관상이었었는데 그때 민규동 감독님이 영화 부분이었고 제가 이제 연극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안 오시고 저 갔었어요. 그래요? 같이. 그 기억이 너무 다르시네. 수필림 대표님이 민 대표가 같이 오셨어요. 옆에 계셨어요. 근데 너무 이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해주면서 저랑도 영화 한번 저희랑도 영화 찍어요라고 하길래 그냥 말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인사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네. 근데 그 수필림 대표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추진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불도저예요, 불도저.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고 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별명을 그렇게 줬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급해지는 열매를 따먹고 나온다고. 그래서 마음이 맨날 급해. 그래서
그때 만나고 나서 영화를 찍자라고 해갖고 정말 그 다음에 영화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고 나더니 바로 뮤지컬을 보고 네. 바로 영화를 결정하더니 어. 그냥 감독으로 장윤정 감독을 쓰자고 아. 바로 제안해서 바로 시나리오 작업을 바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시도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를 한 번도 안 찍어본 감독이니까. 뮤지컬계에서는 사실은 경험도 많고 굉장히 유명하고 네. 뭐 대단하신 분이긴 하지만 영화는 경험이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수필림 대표님의 태도였었어요. 일단 저는 거절을 했어요. 아, 그 거절을 네, 하셨구나.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06년부터 해서 감독 준비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이제 시내 2철에서 준비를 했는데 몇 개 준비를 하다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이 없나 보다. 이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음을 접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에 계속 이제 치중을 하게 됐는데 작품을 처음에는 이제 원작을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원작 수필림이라고 사러? 하니까 원작 사러 오신 줄 알고 수필림이라고 하니까 민규동 감독님 있는 것도 알고 그래서 민규동 감독님 계시니까 민규동 감독님 해주시기를 사실 내심 바란 거예요. 그리고 민규동 감독님 해주시면 이 작품이 잘 될 거란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제가 정말 바로 단칼에 안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할 생각 없다고. 근데 정말 산고초를 하는데 정말 멋있게 설득했어요. 저를. 어떻게? 나한테는 한 번도 제안한 적이 없는데. 그러셨어요? 네. 그냥 멋있을 거예요. 딱 일편단심 그냥 다른 가능성을 보질 않고 그냥 네. 달려간 거구나. 완전히 그때 제가 모르는 것들을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가 영화 감독도 이제 10년이 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메커니즘을 알지만 그때는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었는데 그런 거 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실질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제가 자신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공연계에서는 어쨌든 일을 쭉 해왔지만 영화계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잘할 자신도 없고 두렵다라고 했더니 지금 아는 사람이 있다. 나 알지 않냐. 프로포즈 같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되게 제가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10일 정도? 처음으로 제가 남자친구랑 헤어져도 연락처 뭐 이렇게 연락 끊고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연락을 끊을 정도로 너무 집요하게? 집요하게 마음을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연락을 이제 안 받았는데 전화를 결국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아이스 브레이커까지 넣어가지고 테이블에 앉혔어요 다시. 그래서 설득을 했을 때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 10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고 수필림과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 이 자리에 결정하고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지금까지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짜. 훌륭합니다. 장윤정이라는 감독님을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게 해주신 그 장본인이시네요, 야, 진짜. 그런 사연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제가 작년에 그 조금 큰 손희정 혁신상이라는 상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상을 받았을 때 제가 이 상을 받게 해준 사람을 다 일어나라고 해서 박수를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박수 받을 게 아니라 내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내가 드림할 수 있도록 컴투로 하게 만든 실행하게 해준 사람들은 정말 박수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한 첫 번째 사람이 수필림 대표님이셨어요. 민진수 대표님. 아우, 대단하다. 사실 그때 군대를 같이 제대한 공유 배우랑 정말 또 한창이었던 임수정 배우랑 캐스팅이 됐었잖아요. 그때 제가 임수정 배우를 그 직전에서 만났었는데 저는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거절당했어요, 임수정 배우한테. 다른 작품으로. 네네. 네. 근데 김정욱 찾기를 제안하자마자 바로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임수정 배우님 대단한 게 이틀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너무 너무 좋다, 부러웠었어요, 그런 거. 사실은. 그 제가 감사하게도 임수정 배우님도 이틀 정도밖에 안 걸렸고 이한희 배우 브라더 때 여자 배우 여자 역할을 했었던 그 배우님도 하루 반 정도 걸렸고 라미란 씨도 라미란 배우님도 한 4일 정도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셋이 합쳐서 일주일 안 걸렸어요. 남자 배우님들 캐스팅할 때는 정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2년, 3년 걸린, 7년 걸린 거죠. 브라더로 캐스팅을 오래 걸렸었으니까. 아, 대단하시다. 그래서 사실 참,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 현장을 경험 없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걱정도 많았고 첫날 현장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서 사실 찾아갔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민규동 감독이 찾아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뭐 당연히 영화를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전제는 좀 있었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긴장한다기보단 즐긴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현장 편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장 편집이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배우랑 옛날에 할 때도 그걸 보고 영화가 바로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라. 근데 이제 편집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촬영을 한 컷 한 컷 찍는데 그게 현장 편집에서 붙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하고 놀라면서 이렇게 붙는 거야? 우와 재밌다라고 하면서 그걸 체험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니까 근데 그 이렇게 막 열린 채 이렇게 습득하는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괜찮다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영화 감독 준비를 할 때 대부분의 이제 영화 감독님들이 처음 준비할 때 그렇겠지만 시나리오 쓰는 데서 거의 멈춰져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데뷔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그 상태에서 스탑이 됐기 때문에 편집이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나 하는 거고 학교 다닐 때는 현장 편집까지 다 데리고 다니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다 하고 나서 보는 건데 이제 진짜로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게 굉장히 달랐고 저는 민규동 감독님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날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과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장면이었었어요. 근데 성형외과가 사실 공간이 뭐 성형외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활용하기가 참 협소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화려한 걸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갔을 땐 별로 화려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직무실인 척하면서 로비를 쓴 거예요. 근데 담을 때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확 바꾼 걸 보고 민규동 감독이 자기는 이제 현장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걱정할 거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금방 이렇게 새롭게 변수에 대응하는 걸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면서 가시고 그때 뮤지컬 장면 찍을 때 오셔가지고 자기 한수 배우시겠다고 오셔서 그 다음 작품에 뮤지컬 장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겠다고 그때 오시고 한 번도 안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워낙 뮤지컬 팬이기도 했고 김종착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김종착이 사실 재미있는 멀티맨이 막 정말 여러 개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생기는 코미디인데 영화는 한 사람이 그런 조연 역할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가 다 나눠지니까 유머도 달라지고 이제 내용도 달라지고 그다음 노래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제가 대본집도 사봤어요. 그래서 김종착에 봤더니 한 20신 정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영화처럼 100신이 아니라. 그래서 노래로 채워진 많은 부분을 영화로 다 채워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참 굉장히 궁금해 했었고 초조해하게 바라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다가 뮤지컬 장면이 있으니까 그 장면 연출은 뭐 누구보다도 뛰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날 가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감독으로서는 이렇게 조용히 있지만 진짜 무대 연출을 한다는 느낌을 딱 받을 때는 압도적이더라고요. 정말 영화 안에서도. 그게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앉은 키가 작고 사실 무대를 딱 보는데 어떤 데는 이제 무대가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마이크 잡고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시고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좀 빨리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 걸 보고 아마 그걸 이제 좀 우리 정직한 후보 때도 그 이 장면에서 또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죠. 이게 맞아.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마이크 들고서는 맞네. 춤 조금이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 원래 저랑 그 무효 씨는 원래 그 춤추는 게 이게 그 내용상 없었는데 그냥 뒤에서 같이 응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앞에 저 군무를 같이 맞춰 췄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안무를 외워라. 연습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급하게 외워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게 저희 50회차였는데 50회차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님들이 이제 끝나고 웬만하면 이제 감독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막 자기들끼리 이제 재밌게 막 끝나고 뭐 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도 저기서 저 남자 배우 둘이 같이 춤을 추면 되게 멋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그 김문현 씨가 춤을 진짜 잘 추거든요. 잘 추죠. 그리고 또 우리 아들 역할 했던 그 봉주 친구도 금방 배우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지금 해라. 라고 해서 40분 만에 외워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그 장동주란 배우도 춤을 잘 추고 김무열이란 배우는 뭐 뮤지컬에서 이미 춤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 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또 급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다 요새죠. 이걸 못하면은 밥줄이 끊긴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래서 진짜 급하게 그걸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정신없이 막 무빙을 하면서 앞에까지 와가지고 또 하필 또 그런 장면에서 틀려가지고 또 엔진 내고 다시 찍고 무더운 날이었는데 땀을 이제 비오듯 쏟으면서 얼굴은 한방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그때 감독님의 카리스마를 느꼈죠. 딱 뭐 단상을 구해오셔가지고 구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들고 막 뛰어오시다가 한번 다리를 삐끗하셨는데 그 삐끗한 것도 몰라요. 너무 열정이 막 대단하셔가지고. 김종국 작가 사실 무대 감독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네. 자전적인 이야기가 좀 있나요? 어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디테일만 그게- 좀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죠. 디테일은 들어가 있죠. 근데 왜 무대 감독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었냐면 이게 무대 감독은 극장 안에 있는 이제 그 백스테이지와 그리고 실제 이 무대의 가장 경계에 있는 거예요. 무대 감독이 가장 보일 듯 말 듯한 경계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이 세주라는 캐릭터도 자기의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경계에서 아직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정하지 못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임수영 배우님이 그 모자 쓰고 이렇게 후드티 입고 그 당시에 무대 감독 역할을 무대 감독 뒤에 앉아서 그 큐 부르고 이런 거를 직접 봤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12월 6일 날 김종욱 찾기 영화 팬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2관 정도를 빌려서 영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인사하고 하기로 했는데 되게 감개무량해요. 만날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뛰어요. 좋으시겠다. 무대 감독 얘기 나와서 말인데 감독님 지금 더 드레서라는 작품 연극 올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주요한 역할로 무대 감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감독님이 당연히 김종욱 찾기 봤을 때도 거기 무대 감독이 나오니까 감독님이 그런 경험이 꽤 오래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신데 되게 무대 감독 역할로 이렇게 잘 연출을 하셔가지고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바로 연출을 하지는 않잖아요. 곧장 연출을 하지는 않으니까 무대 감독이나 조연출을 하죠.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 4학년 때쯤 되면은 자기 작품 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녔을 때밖에는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밖에 나갔을 때는 저는 연출로 바로 연출 라인으로 간 케이스였거든요. 무대 감독 라인이 아니라. 근데 바로 가까이서 근거에서 보니까 그들의 고충이라든지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잘 감정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반응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자기 감정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전달을 하고 뭐 이런 점들이 그 당시에 그 서주가 했었던 역할과 잘 어울렸었죠. 감독님이 매력을 느끼셨네. 그 인물의 캐릭터. 역할에 대해서. 더 드레서는 지금 송승환 배우님이 네, 제가 어제 가서 나오시는 보고 거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한국에 이런 작품이 계속해서 연출하시는 분,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공연도 잘 만들고 영화도 잘 만드는 되게 놀라운 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영화를 처음 만들고 나서 영화제에서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영화인들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굉장히 외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되게 이쪽에서도 메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고 영화계에서는 저 사람은 공연하는 사람 아니냐 하는 시선이 있어서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서 지금 그 자존감도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양쪽 다 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심지어는 시나리오 수정도 엄청 빨리 해가지고 저 콘티 작업할 때 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이 씬은 좀 뒤로 보내고 뒷 씬을 좀 앞으로 가져오자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 진짜. 이제까지 제가 어제 제가 했던 영화가 몇 편인지를 세봤거든요. 근데 84편, 개봉한 것만 84편이에요. 콘티작업이요? 콘티계의 네네네. 암모나이트야. 콘티계의 시조새야. 별명, 콘티의 시조새. 그리고 아까 왔다 갔던 임선혜 감독 있잖아요. 네네, 69세. 콘티 작가 출신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분이 콘티계의 조상님이고요. 제가 시조새인데 아무튼 그 많은 작품들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감독님들을 통틀어서
제일 부지런한 감독님. 정말 너무 대단하신 끔찍해요. 게 지금 사실 이 충마트센터에서 그날들 공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공연을 그것도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네, 올리신 거죠? 정말 어메이징해요, 이분. 아니 심지어 그리고 여기서 배우로 쓰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아주 그렇죠. 옛날에 그건 아유, 옛날에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걸 배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배우까지 하셨어요. 게다가 지금 또 무슨 영상 작업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비밀이에요. 그건 야, 진짜 5G 뭐 가지고 만드는 대단한- 하는 거예요. 실감형 콘텐츠.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이런 놀라워요. 엄청난 에너지가 담긴 정직한 후보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개봉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네, 슈퍼 전파자 31번을 만나시고 네. 네. 아주 정말 비극적인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데 1000만 되면은 사실 국회의원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맞아요. 공약도 할 정도였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근데 한 3, 4일은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실수하거나 잘못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이니까. 네, 불가항력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거니까 되게 그 당시에는 조금 서글펐는데 그치만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드레서라는 연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막 폭격이 있고 공습이 있는 와중에 연극을 한 얘기거든요. 심지어는 그때도 연극을 했고 우리나라도 50년대 6.25 때 국립극장이 대구로 내려가서 연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좋은 삶과 환경만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극장에서 BEP를 넘겼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정말 티끌처럼 조금씩 올려가지고 들었을 때 너무 감사했었죠. 왜냐하면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 그때 이제 극장이 뭐 셧다운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때 너무 이제 놀랍고 막 900명 가까이 되니까 극장에 아예 안 가는 상태였는데 그럼 빈 영화관에서 사람은 아무도 없거나 1명 정도 있는데 그 코미디 영화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가고 있는 영화에게 너 참 외롭지 혼자 막 그런 적 있었어요. 너 참 외롭지 관객도 없이 혼자서 지키고 있어서. 왜냐면 영화가 사람이 안 오면 보통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돌아가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참 외롭고 다 힘들지만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때는.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사실 많았을 텐데 넷플릭스에 가면서 굉장히 이제 핫한 영화가 됐었는데 11월에 통계가 나왔는데 그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올 한 해. 네, 너무 감사해요. 1등이 폴란드의 365일. 네, 좀 19금 네. 이렇게 선정적인 영화였고 사실은 이제 그냥 보통 영화로서는 가장 지금 많이 본 영화. 그렇죠. 그래서 그로서- 너무 믿을 수 없고 너무 감사하고 배우들한테도 너무 막 고맙다고. 그러고. 네, 하야오 영화 위에 있어요. 보시면은 진짜요? 후보가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겨 보신 것 같아요. 저 사실 되게 걱정했어요. 개봉하고 나서 이렇게 스코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전에 개봉했던 작업 같이 했던 감독님들이 굉장히 막 때였는데도 그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한 스코어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너무 갑자기 다운돼서 우울해지실까봐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밝은 생각을 하면서 자라주는 되게 꿈나무 어린이 같은 생각을 해주는 감독님이라는 사실 네,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래도 그 업적이 대단한 거는 사실은 김정욱 찾기로 2010년도에 데뷔했잖아요. 그의 여성 감독님 중에는 흥행 1등이에요. 그 다음 브라더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의 여성 감독 흥행 1등이에요. 둘 다 100만 원을 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여성 감독 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영화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분이라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운이 자부하셔도 될 좋아가지고.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잘 능력이에요. 피했어. 감독님 능력이에요. 우리 지금 관객들 중에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 보신 소감 한마디 해주실 분 있으세요? 어떠세요? 손 드신 분 계시다. 손 드셨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잘 받겠죠? 편집 안 했을 때 이상하게 편집했었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편집 안 했을 때 편집 안 했을 때 이상하게 편집한 것들 많아서 버전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편집이 잘 됐다는 얘기네. 최종적으로는 재밌었어요. 감사하네요. 마스크로 가리치면 누군지 다 알아요. 사실 저 친구는 저랑 같이 사는 친구인데 저희 집에 영화를 볼 수 있게 큰 스크린을 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집한 거를 여러 가지 이 버전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작은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큰 스크린까지. 그래서 큰 맘 먹고 이제 스크린을 사서 보는데 저는 이제 제 작품을 편집할 때는 정직한 후보밖에 못 보겠더라고요. 남의 작품을 볼 수가 없어. 마음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되게 이상한 버전들도 보고 부족한 버전들도 보고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뽀로로라든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랬죠. 아니 그 엄마 영향을 받아서 본인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한 5명 정도가 아니, 굉장히 아주 야무지게 잘하던데요.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도 구독자인데. 우리 귀여워. 측근 말고 일반 관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없어요? 영화 오늘 사실은 우리 정책하는 거가 특별한 거는 라이브로 직전에 상영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최초로 시도되는 건데 네이버에서 또 이제 결제를 하면은 며칠 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연처럼 딱 정해진 시간에 실시간으로만 볼 수 있게 라이브로 영화 상영을 했었어요. 예. 혹시 라이브로 그 영화 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이 중에? 저기 유지원 씨, 강민주 씨 있는데 영화 어떠셨어요? 직전에? 감사합니다. 봐주셔가지고. 어떠셨어요, 영화? 안녕하세요. 옛날에도 보고 이번에 또 다시 봤는데 와. 다시 봐도 너무 재밌어서 역시 후원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남자분 한 명, 강민주 씨였나? 보여요? 잘못 드신 거 아니야? 아까 손 드신 분 있죠?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영화 보신 분? 네,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뭔가 너무 코믹 요소들도 많고 그래서 애드립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 대본과 영화가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양념을 친 정도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그 대본 작업을 하면서도 더 우리 배우들의 입맛에 맞도록 감독님이 또 이제 그런 작업을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테이블 작업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들에 맞게 이렇게 많이 바꿔주셨는데 현장에서 또 하다 보면 또 현장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요 대사가 더 재미있다. 실제로 우리가 앉아서 할 때와 서서 할 때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막 기억나는 것 중에는 주로 이제 남이라는 선배님이 그런 애드립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뭐 그때 내가 수영장에서 이렇게 내가 다른 해서 말은 없었고. 다른 말은 없었고 뭐 이런 굉장히 이런 웃겼어요. 제일 부분에 좋아하는 대사였어요. 다른 말은 없었고. 다른 말은 없었고 뭐 이런 게 애드립이었어요. 애드립이었던 것 다른 말 같고 없었고. 세훈 씨는 뭐 없었어요? 저요? 네. 저는 기억나는 게 좀 부끄러운데 이렇게 후시 녹음할 때 그 이제 제가 화면에 안 나오고 뭐 빵 사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얘 이름 되는데 그냥 장난으로 뭐 뚜레 바게트라고 했나? 근데 그게 뚜레 바게트. 저는 그걸 쓰실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아마 해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사회를 보고서 친구들이 너 뭐 뚜레 바게트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데 마치 그게 제가 되게 열심히 해서 감독님 어떤 선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저는 어제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경호 선배님께서 했던 다른 말은 없었고 그게 너무 충격받은 대사였어요. 너무 다른 말은 웃겼어요. 없었고. 정말. 너무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생각나는 것 중에 남이라서 이렇게 보통 후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살리잖아요.
근데 라미라 선배님 그 제가 우리 카니발 안에서 태호 씨 이제 부인한테 집에 못 들어간다고 전화 통화할 적에 발 올린 거? 아니 거기서 이제 발 올린 거는 원래 처음부터 네. 있었는데 막 제가 이제 울기 시작할 적에 안 울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우는구만 병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후시에서 아, 이거 써졌어. 그렇죠. 후시에서 그걸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 그 김무현 씨도 보면은 그 거기 고규필 씨가 나오잖아요. 기자로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고가의 시계를 이렇게 딱 주면서 깜짝 놀라서 왓치 이렇게 본인이 그 감탄사를 갖다가 왓치 이러거든요. 그 왓치를 또 받아가지고 그 찰나에 예 왓치 맞고요.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다 애드립이었던 거예요. 네, 저도 대사 없었는데 현장에서 감독이 만들어주신 거랑 제가 연습한 거랑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사였어요. 근데 사실 씬이나 이런 것들, 캐릭터나 이런 거는 갑자기 그 애드립으로 하기는 너무 많고. 아,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근데 뭐 모든 씬에 애드립이 하나씩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관객들이 애드립이라고 굉장히- 느낀다는 거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맞아요. 잘 그런 붙었다는 거. 사실은 미리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시나리오로 다 정리하고 네. 콘텐츠 정리하고 다 준비를 한 건데도 그냥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 라이브한 느낌을 맞아요. 그 받아서 그런 라이브한 것 같아요. 느낌인 거예요. 즉흥적으로 한 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봤거든요. 여쭤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A4 용지 한 장이 안 됐었어요. 근데 대사로 딱 했을 때. 저는 감독님한테 되게 감사하면서 놀랐던 거는 보통 짧게 출연하는 단역 배우들은 자기가 어떤 톤으로 연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가거든요, 현장에. 근데 예를 들면 감독님이 제 앞에 나오는 의사 역할 하는 분은 되게 느리게 대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힌트를 주셔서 저는 그냥 약간 정신없이 빨리 말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균형을 잡아서 배우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되게 좋은 감독님인 거죠. 되게 좋아요, 그런 면이. 근데 그 느리게 한 그 전기쁨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오디션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쓰니까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스마트하게 하고 대사 이 음절을 굉장히 엣지 있게 얘기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전기쁨 하려고 했었던 배우를 캐스팅을 해놓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걸 좀 느리게 나른하게 나무늘보다 나는 나무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녹화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버전으로 갑시다라고 해가지고 전기쁨 의사 선생님은 느리게 가셨죠. 그렇구나. 여기 뿅뿅님 질문 있어요. 브라더나 김정욱 찾기 등 이제 다 뮤지컬이 원작이었는데 정직한 후보는 어떤 것을 원작으로 했는지 궁금하다고. 브라질 영화가 원작이죠. 그래서 어니스트 칸디데이트라는 동명의. 작품이고 동명의 작품인 거고 그렇지만 이제 브라질하고 한국하고는 정치적 상황이 엄청나게 다르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남자 대통령 후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여자 국회의원 후보이고 그리고 거기 비리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태였죠. 브라질 작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브라질 작품은 굉장히 결론도 되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좀 당황스러워요. 거기 김준영이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네. 기자 캐릭터. 네, 온주환 씨가 있었던. 이제 거기에 여자 캐릭터 있었거든요.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는 걸 끝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이야기. 굉장히 다른 영화예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거짓말을 못한다라는 할머니의 저주로 핵심적인 거짓말을 설정만 못한다. 가져오시고. 네, 그 설정은 가지고 왔고 거기서는 할머니가 저주하고 돌아가셔요. 바로. 바로 퇴장하시는. 바로 퇴장하세요. 근데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오시죠. 저희는 남문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 주말면에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질문하고 싶은 분 계세요? 홍사영 씨 용기를 내세요. 스피커 켜고 질문 하나. 경례하시네. 황정태님 경례하시네. 황정태. 경례인가요? 아니면 질문인가요? 저기 질문하시는 건가요, 황정태 씨? 아니요, 사진인 것 같은데. 사진에 손을 대신 거예요. 되셨구나. 이웅겸 씨 질문 있으신 분 스피커 켜고 한번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럼 홍소영 씨는 살짝 손댄 것처럼 하더니 귀를 만지시네요. 홍사영 씨, 네. 이어폰 끼셨네. 이어폰 낀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아직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아직 안 들려요. 스피커를 네, 네, 켰어요. 네네. 질문 맞나요? 질문하시려고 질문은 했더니. 아니었지만
제가 그러면 여쭤볼 게, 일단 소감은 너무 재밌게 좀 계속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봤던 것 같고, 네. 제 주변에도 다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나온 배우들이 다들 케미가 너무 좋던데, 혹시 뭔가 재밌는 캐스팅 비화 같은 게 있는지. 있나요? 감독님 재밌는 캐스팅 비화가? 브라더 때는 확실히 있었고요. 이번에 없었다는 거. 꼭 재밌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억이 나는 게 감독님이 저희 이제 배심원들이라는 영화 그 시사회 자리에서 인사를 처음 드렸는데 맞아. 저는 감독님이 이제 워낙 뮤지컬계에서 유명하신 공연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제 저를 찾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1시간 가까이를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역할을 맡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죠. 그런 경험도 없었거니와 그때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공연계 선배님이셨던 분이 반가워해 주시면서 당시에 저를 완벽한 타인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충무로에 나온 거 너무 반갑고 나도 이제 같은 어떤 이렇게 매체로 이렇게 같이 와서 하는 케이스로서 너무 반가운데 당신이란 배우를 내가 꼭 이 역할로 만들고 싶고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주겠다. 팬덤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살을 엄청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해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살을 뺄 줄은 몰랐는데 옷이 정말 딱 맞는 거예요. 너무 막 멋있게. 그래서 진짜 이거 새로운 모습 보여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렇게 우리 사이즈에서 그 제작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우 더 뺄 수 있다고 막 그러시는 거죠. 지금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사이도 좋아지고 술도 먹고 이러면서 살이 너무 쪄버린 거예요. 되게 재밌게 된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와이프가 막 그러니까 갑자기 거짓말 못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 다음에 바로 아침 먹고 라디오 방송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사이즈가 한 사이즈가 커져버린 거예요. 다른 날 찍어서? 같은 날을 그렇죠. 초반에 찍은 거고 하나는 초반에 찍고 나중에 찍은 거니까 그래서 뭐 셔츠는 이미 바꾼 상태고 그다음에 이 자켓이 뜯어질 것 같이 보여가지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이게 안 붙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혼자 시키기가 너무 미안해서 저도 다이어트 드시라고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감독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 영화를 찍을 때 정말 아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피곤한 일정인데 감독님은 주말마다 하프 마라톤을 뛰시는 거예요. 아니야. 입술이 10kg, 막 터. 10kg. 10km 마라톤. 10km를 뛰어요? 네, 여기 입술이 다 터가지고. 지금은 안 끼요. 지금. 와,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였냐면 제가 브라더를 찍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기는 어렵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이제 책을 봤는데 그 영화 감독님들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를 봤어요. 체력적으로. 아 그래요? 못 네. 들어본 얘기인데? 귀를 막고 감독님만 계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감독님 안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정말 망신찬이로 많이 네. 하죠. 그래서 제가 체력 관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피의 이제, 영향을 받으신 건가? 원래 네.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네. 2000한 아주 이제 20대에서 30대 때 달리는 걸 좋아했긴 했었어요. 근데 못 뛰었죠. 계속 달린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걷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제 뛰는 거를 연습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제 달리기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10km 마라톤을 신청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보통 2주 전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2주 전에 클릭을 하는 순간, 그리고 돈을 한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내거든요. 그때부터 핑계만 찾으려고 마음속에서 막 고군분투를 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싶으니까. 클릭은 했는데. 근데 그 캐스팅 비화까지는 아니지만 캐스팅에서 재미난 거는 김무열 배우가 이제 박희철 역할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감독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날이 마라톤 뛰기로 한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마라톤 안 하면 되겠구나. 아싸 이랬는데 스케줄 시간을 딱 보니까
사실 제가 마라톤을 하고 집에 갔다서 씻고 나올 시간은 안 되지만 마라톤 여의도에서 마라톤 하고 나서 바로 오면은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효 씨가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아싸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진짜 내가 굉장히. 그동안 얼마나 마라톤을 뛴다고 스스로 해놓고서는 하기 싫으면 이 배우 미팅 하나 때문에 충분히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뭐 결례다 막 이러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 머리를 깔끔하게 씻고 아주 지금 뭐 목욕제기 하고 만나야지 무슨 소리야 막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마라톤을 뛰고 그냥 그 등판 번호가 있어요. 번호만 뗀 상태에서 반바지 입고 뛰잖아요. 머리 묶고 반바지 입고 그냥 만나러 간 너무 거예요. 멋있는 그 무효 씨가 거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감독이 처음 본 모습이 마라톤 딱 끝나고 와가지고 되게 활기차게 막 땀 냄새 팍 풍기면서 이렇게 진짜 멋있어요. 미팅 딱 하는데 네. 자신감이 넘치셨대요. 그래서- 안세욱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저요? 첫 만남이나 오래전에 만난 사이라서. 요번에 제안을 받았을 때 다시 이번에는 한번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제가 감독님이랑 친하지만 그렇게 친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친한데 가깝진 사람들은 않다. 아니, 엄청 친한데요. 제가 많이 기대죠. 거의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오늘 이번에 1년 만에 뵌 거거든요. 오늘. 그 뭐 전작품 이번 작품에서 제가 역할이 여지껏 중에 제일 컸지만 항상 오디션을 봤었어요. 그리고 다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긴 했지만 다 떨어지고 이번에는 오디션도 못 봤어요. 못 보고 어느 날인가 전화가 오셨는데 너 내일 올래? 그래서 예? 내일 올래. 예? 일단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스케줄을 봤죠. 근데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갈게요. 사실 무슨 역할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뵙고 가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라미란 선배님 나오시는 장면이었는데 하고서 이제 했더니 뭐 다음 주에도 올래? 그 다음 주에도 올래? 계속 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좋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그 대사도 현장에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요, 나 집에 콘티에 못 가요. 있었는데. 콘티에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안 전날인가? 알려줘? 그걸 나중에 알았죠.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인 거는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처음에 이제 캐스팅 될 때는 갑자기 이렇게 오디션도 안 보고 어머님의 영향으로. 아니, 사실 감사합니다. 그 배역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 배우가 그렇지. 드라마랑 같이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스케줄이 잘 안 빠져가지고 한 번을 못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못 나온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러다가는 이제 처음에는 잠깐 지나가니까 괜찮지만 나중엔 정말 중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때도 못 나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PD님하고 그쪽 회사랑 얘기를 해서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결국은 얘기가 나오고 급하게 사람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떠오는 게 이제 안세욱 배우였어요. 상황을 설명을 해도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지나치게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면서 전혀요. 그래서 제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첫 씬에서 정말 그냥 운전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뭐 문 열고 사람 부피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캐릭터 있게 잘 보여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세호 배우 말고는 생각이 안 나요. 전 너무 그렇지. 너무 잘 어울리셨던 것 같고 너무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존재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서 그죠. 그리고 저희가 막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자충우돌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하루가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딱 스탑되면서 나 집에 못 들어가.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지. 매듭을 딱딱 지어줬잖아요. 의뢰 항변을 명확하게 했죠. 저는 의뢰 항변을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들이 좀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을 맞아요. 수밖에 없는 그렇죠. 슈퍼갑들이 네. 많은데 그래서 의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게 굉장히 니드가 강했는데 그걸 자주 한다고 꼭 효과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잽을 날렸죠. 그러니까 콘티 하면서도 되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였던 게 우리 왜 그 일반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느꼈던 감정 같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캐릭터였어요. 되게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쫙 잘 빼고. 훌륭하게 했어요. 근데 그 대사도 사실 뭐 전날인가 감독님께서 전화 와서 여러 가지 경우에 그 시츄에이션을 많이 있었어요. 대사를 몇 개를 해서 몇 개를 해서 뭐 어떤 걸 해보자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는 안세호 배우가 되게 라이브한 친구이기 때문에 도리어 경우의 수를 많이 주는 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잘 아니까 10여 년을 알고 본인이 이렇게 굉장히 잘 뭐랄까 정리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임기응변에도 강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주면 그걸 가지고 그런 배우랑 정말 하면 좋죠. 감독의 입장에서. 람이라는 배우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떠셨어요?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코미디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현장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요. 람이란 씨랑 같이 할 때. 어떠셨어요? 같이 남편으로서. 너무 좋지 뭐. 너무 일단 설렜고요. 진짜 게다 키스신이었어. 아, 또. 일단 그러게 저는 제 입으로도 지금도 민망한데 키스 씬을 넣어주셔가지고 감독님이 그거에 대한 일단 뭐 긴장, 기대보다는 이제 걱정, 염려. 염려 그리고 과연 저와 라미안 태어나서 선배 처음 했다고 우리 둘의 키스 씬을 누가 보고 싶어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찍는 직전까지도 막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선배님이 또 와일드하게 끌어주셨고 그리고 진짜로 그냥 이렇게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다른 작품에서 살짝 뵙긴 했었지만 그냥 방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실생활에 전혀 그런 어떤 괴리감이 없이 똑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했고요. 방송에서보다 사실 더 묵직해요. 사람은. 맞아요. 네. 신중하시고 그리고 뭐랄까 저희가 걱정하는 걸 먼저 알고서는 이렇게 먼저 속 시원하게 꺼내주는 게 있어서 진짜 그냥 중반부터는 믿고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산속에서 누나라고 부르면서 누나만 믿을게요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랑 김우열 배우랑 그다음에 윤경호입니다. 람이란 배우랑 같이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뭐 많은 경험이 있지는 않지만 배우분들도 다들 이제 다른 영화를 찍고 있고 다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바빠서 그러기가 어려운데 만나면 정말 누나 동생 하면서 되게 재밌게 지내요. 한번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못 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자리에서 심심해가지고 전 남편들 본인이 이제 출연했던 작품의 전 남편들을 차례차례 전화를 하셨대요. 다 받았는데 저만 안 받더래. 뭐야. 너 제일 못난 게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너랑 내가 내 남편들 급에 비하면 너는 안 돼. 전화도 안 받아. 뭐 이런 분한테 전화했는데 차인표 선배님 뭐 이런 분하고 전화가 그걸 전화 못 받은 게 그렇게 송구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뭐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그 키스씬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정수 학기 때 그 키스씬 연출할 때 느낌이 어땠는지. 저야 아무 느낌이 없죠. 저 느낌이 없죠. 연출할 때 느낌이 인도에서 굉장히 각이 잘 나오나 이런 것만 보고 낭만적인 낭만적인 네. 아주 너무 두 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뭐 컷을 막 엄청 화려하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 이제 저희가 무슨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멋있게 잘 찍힌 키스씬에 돼가지고 높이셨어. 네, 그게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다시 봤었거든요. 근데 그건 배우가 90%를 한 거죠. 촬영 감독님이 20%를 하신 거고. 네, 진짜 네, 그 장면 근데 찍는 게 사실 쉽진 않았어요. 다 보고 다 사람들 막 다 지나다니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인도에서 씬이 저희 되게 재밌게 그쵸. 찍었죠. 아까 라미란 배우 얘기 나왔는데 사실 코미디로는 뭐 너무 독보적이고 너무 즐겁기도 한데 사실 영화 속에서 피해자를 네, 만났어요. 마주하는 장면에서 딱 뭔가 또 리얼리티 연기를 또 할 때는 얼굴이 또 확 바뀌면서 굉장히 또 진정성을 맞아요. 전해주기도 해요. 그런 장면 연출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 장면을 꼭 넣고 싶었었어요. 꼭 넣고 싶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 콘지 작가님이 옆에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게 그 장면이 왜 꼭 필요하고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데서 진정성 있는 대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오겠습니다라고 하고 무슨 얘기를 원래는 대사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할까 막 그 밤에 이제 글을 쓰면서 보고 있는데 뭔 말을 해도 많이 해봤자 별로 다 변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우리가 정치인들이 진정 어린 사과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을 때 뭐 사과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정치적인 쇼라든지 특히 뭐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한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누구도 보고 있지 않고 뭐 기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진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야말로 정치인들이 좀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도 되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놨는데
그 찍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 우미야 배우님이 그 네네. 피해자의 그 엄마 역할을 한 네. 거죠. 근데 그 배우님은 원래 애초에 대사가 없는지 알고 시작을 하셨어요. 눈빛만으로. 네, 해야 눈빛만으로. 되는. 그리고 오래 찍지도 않았어요. 찍고 나서 저희한테 오래 걸린 건 그 커트를 계속 살리냐 마냐는 것 때문에 편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살리겠다라는 입장이었지만 이게 우리 영화가 어쨌든 장르적으로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때 조금 너무 꺾이지 않느냐라는 우려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좀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게 감독으로서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어떤 네. 버팀이었었어요. 그리고 전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 좀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고 네, 영화를 미라는- 입체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네, 라미란 배우님이 네. 되게 사람들한테 그 고개를 그렇죠. 끄덕이고 각성이 이해를 되고 받았던 성장이 것 되는 같아요. 포인트라서. 그럼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정치 이야기를 다룰 때 사실 원작도 있었지만 코미디라는 게 이렇게 물을 건너면 보통 국경을 건너면 뉘앙스 차이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 코미디를 즐기는데 이거 굉장히 웃긴 영화인데 특히 정치적인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하잖아요. 보좌관 역할도 하셨고 남편 역할도 있고 어떻게 준비를 좀 하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취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좌관들 제가 한 8개 당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하기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다 한 거가 만났나요? 뭐. 그죠. 작은 군소 네. 정당까지. 왜냐면 저희가 이제 보통 정당이 어쨌든 원외 정당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8개를 만났으니까 많이 만나긴 했었죠. 그리고 그분들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작품 하기로 하고 나서 제일 먼저 간 게 이제 의원회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의원회관에 있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국회의원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도 방어적일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비서관이라든지 또 내지는 그 대변인들, 부대변인들 이런 분들 만나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날 상황이 됐었고 나중에 제가 취재할 때 가장 좋았었던 거는 창원 성산에서 했던 보궐선거 때였죠? 보궐선거. 네. 네. 실제 선거에 가신 거죠? 네, 그때 이제 14일 동안 보궐선거를 했는데 그 창원 상상 보궐선거가 엄청 첨예한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래서 미니 선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 대표님들이 다 내려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대한애국당부터 해가지고 당의 큰 대부터 시작해서 정당부터 시작해서 민중당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마지막에다가 정치 모니터 해주신 분들을 감사하다고 쓰고 시사회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당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도와준 줄 알고 있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티켓이 나오죠. 이제 시사회 티켓이 나오면 보통 한 줄이 이렇게 가로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세로로 받았어요. 왜냐면 두 줄 이렇게 어색하니까. 두 칸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안 받고 이렇게 길게 받아서 어느 당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보신 분들 많이 다 찔린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본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었어요. 아, 제가 어떤 본인이 주인공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얘기가 취재를 인터뷰를 해서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취재 분도 많았고 디테일들이? 네.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술 제일 잘 말아라고 한 그 대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 취재에서 받은 것도 있고 많이 있죠. 재밌는 데서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투표는 19금이다라는 것도 있고 네네. 서민은 나의 일꾼. 네. 그리고 뭐지? 우정. 우리 왜 우정사업본부가 네. 이런 거 쓸게요. 네. 주옥 같은 대사를 진짜 많이 그쵸. 써주셨어요. 진짜. 맞아요. 굉장히 사실 뇌리에 남는 대사들이 많은데 어떻게들 그런 대사들이 하늘에서 아이고, 떨어진 건지.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네네. 저희도 당연히 이 프로젝트 하면서 당연히 작가님들이 계시니까 작가님들이 써주신 대사들도 있고 또 배우님들이 같이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저희 콘티 작가님이 정말 디테일의 여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콘티 작가님이랑 같이 콘티를 그리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그런 것들이 재밌습니다. 밀어붙이세요라든지 이건 조금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도 네. 있었고요. 근데 취재에서 했었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긴 했었어요. 역시나 거기서 재밌는 실제 거 많이 나와요. 디테일들이 많이 네. 나왔구나. 감독님이 의원들 활동하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디테일을 다 본 거죠. 그래서 그 초반에 주상숙 의원이 이렇게 자기 인사들을 하러 돌아다닐 때 수녀를 만났다가 갑자기 스님을 만났다가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렇게 묵주 바꿔 끼고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다 있으신 거예요. 실제로 막 그렇게 하신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콘티 하면서 종교가 너무, 엄청 많아. 너무 재밌게 감독님 아이디어도 여기 막 있고 저도 이 작품에 대해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유연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감독님이어가지고 되게 아이디어 내는 것도 재밌었고 채택을 해주시니까 또 그것도 재밌고 아,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좋은 역시나 작업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디테일들이 아주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옷 갈아입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차에서 초반에 그거 실제 그랬어요. 테이프 막 쫙 뛰면 네. 추리닝에서 갑자기 전장 바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추리닝에서 정장발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가미를 한 거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취재하러 그 갔을 때 한 여성 의원께서 저쪽에서 이제 그 축구장에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그 신발 그냥 운동화에다가 왜 당 잠바 있잖아요. 잠바 입고 점퍼 입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캐주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스케줄 다 이제 받아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그 다음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까지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커브만 돌면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는 순간 정장을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축구복을 그러니까 당복을 입고 여기까지 끌어올리니까 저는 그 안에 자켓이랑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옷을 벗고 신발 갈아 신고 나오니까 정장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순간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런 아주 현장들을 잘 포착해낸 디테일들이 결국 우리를 재밌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우리 관객들 중에 또 질문이 좀 있다는데 한번 받아볼까요? 네. 홍수정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피커 좀 켜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린다. 어떤 질문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정치적인 부분 얘기가 나와서 영화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촬영하면서도 이제 불편한 점이나 힘들었던 점은 따로 없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오히려 너무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없었는지 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없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정당을 이렇게 뭐 표방하거나 지향한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코미디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거는 풍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금 용기 있게 했던 것 같고. 어떤 당을 사실은 폄훼하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위치가 올라간 사람들 그리고 뭐 어른이 된 사람들 정직한 것이 이제는 예를 들면 이런다고 칩시다.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사람 되게 스마트해. 그 사람 정말 뭐 되게 사람이 뭐 재밌어. 아주 현명해.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사람 참 정직해라고 얘기하면 이게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는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직해. 지나치게 정직해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뭔가 앞뒤가 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정직이라는 말이 왜 급훈이나 교훈으로 딱 그냥 죽은 언어 같은 그쵸, 느낌. 그쵸. 근데 실은 정직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한 거죠. 정직이란 가치는. 그래서 그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였지 어떤 정당을 폄훼하자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정당 색깔도 보라색으로 한 거예요. 네. 없는 색깔이었죠, 보라색이. 네, 뭐 옛날에는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 옛날에 있었던 색깔까지 하면 진짜 아무 색깔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원내 정당에 있는 색깔 중에서 안 쓰는 색깔을 찾았었고 색깔을 또 합치면 보라색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혼돈하고 있는 당들 색깔을 또 합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영국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어쨌든 가장 큰 두 당을 합치면 이렇게 뭐 민주당하고 뭐 이렇게 야당과 여당을 딱 합치면 색깔 합치면 보라색이 되죠. 네, 근데 그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살짝 비춰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 감독님이 배제를 하자고 해서 콘티 작업하면서도 다 좀 덜어내고 작업을 했었죠. 네. 왜냐면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닌데 네네. 어떤 정당에 대한 화살을 쏘기 위한 작품이 아닌데 그렇죠. 정치를 넘어서는 확장성이 있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이야기는 그럼요. 그냥 네.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남이란 선배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풍자로서. 네. 봐주셨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역할을 두고서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분이 거의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관객이 싫어하는 분이 없는 그런 네. 배우라는 거에서 거의 저는 팽수급이죠. 그렇죠. 국민 배우 진짜 국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역할을 맡아도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확신이 코미디의 힘으로 돌파한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제일 공들었던 씬이 있으세요? 코미디로서? 코미디로서 혹은 뭐 어떤 씬이든 가장 내가 뭐 사실 씬은 다 저한테는 네. 이제 뭐 어떤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 예를 들면 코닥샷이야, 혹은 와우 포인트야,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씬은 그냥 다 열심히 찍는데 그 그러니까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에서 네네. 그 가발을 벗는 네. 씬 같은 경우가 저희한테 대공사였었어요. 아. 가발을 한번 벗으면 다시 가발을 씌우고 엄청 시간이 하는 게 걸리죠. 사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공간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다 조용히 하라고 다 완전히 막 초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라미란 배우님 하실 때는 저희가 진짜 정말 이제 집중을 해서 많이 찍었는데 도리어 이제 김무열 배우하고 안세호 배우 쪽을 찍을 때는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시간을 많이 못 쓰고 있는 빨리빨리 상황이었어요. 찍었어야 되고. 근데 김무열 배우가 원래 대사가 없는데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넘어가라는 건 근데 그 순간 제가 터진 거예요. 촬영하다가 감독이 터지면 어떡해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터지고 끝나자마자 컷 하자마자 진짜 너무 죄송하다고 막 다행히 배우가 연기를 대사를 안 할 때 갖고 이렇게 싹 이렇게 이제 사운드에서 이렇게 싹 없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그때가지고 정말 창피한 실수였어요. 진짜 영화 현장 때 저도 내 안의 모든 것 때 유승용 씨 그 연기할 때 정말 웃음을 참느라 무전기를 둘러싼 이 모니터의 그 스태프들이 중간에 이제 NG가 나니까 웃으면 정말 겨우겨우 참고 컷을 웃으면서 해가지고 컷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힘겹게 넘겼던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때가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더 때도 그 마동석 배우님이 내가 이거 하는데 이동희 배우가 너무 웃어갖고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웃으시면 안 된다고 지금 스태프들 다 너무 힘드시고 조금만 웃지 말고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스태프들이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다 웃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지하게 하니까 여기서 막 서로 막 죽이듯이 막 다 이렇게 쥐고 했었던 기억나요. 우리 줌 관객들 중에 가장 재밌었던 씬 얘기하실 분 한 분 계세요? 없어요, 특별히? 그러면 우리 콘티 작가님, 네. 그 콘티 작업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우리 콘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작업하셨던 콘티? 실제 네. 그럼 콘티 어느 장면이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띄워주시면 보면서 얘기할까요, 감독님? 요거. 이건 정말 대규모 씬이었는데요. 폭탄 터진다 그러고 막 네네. 특히 김무열 씨 이 영화 여러 번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이상한 안무 액션. 보디가드 액션. 그게 보디가드 액션이구나. 그 보디가드 액션이에요, 그거는. 그 보디가드 액션이 초반에 나올 때 그 기자 역할을 하시던 분이 집에 와서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빼서 확인하다가 엘리베이터 그쵸. 홀에서 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제 다시 우편물을 꽂아놓고 나가면 김무열 씨가 그걸 발견하고 누군가 있다 해서 뛰어나가면서 그쵸. 볼펜 카메라를 들어서 찰칵찰칵 찍으면서 나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고속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 여기서 액션의 주상숙을 껴안는 장면까지 이렇게 달려가는데 진짜 감독님이 연출을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하란 대로 했고 하기로 한 대로 했고 콧을 좀 넘겨주면 배우가 너무 재밌게 했죠. 네, 화면이 넘어가질 않. 네. 요거는 이 장면 요거는 나왔네요. 이게 뭐죠? 우리 키스 얼음물에 담궈지는 주상숙 장면인데요. 감기 걸리려고 애쓰는. 네. 아니 이 장면을 감독님이 그 로케이션을 정해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저렇게 탐욕스러운 공간 유리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윈도우로 가득한 원형 욕실에서
몸을 담그고 있는 주상숙의 모습이라니 정말 너무너무 웃겼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윤경호 씨가 딱 등장을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 씬이.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아, 그런데 몇 테이크나 하셨나요? 테이크 많이 못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때 긴장을 좀 많이 했는지 다른 건 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수염이 그 사이에 자라가지고 그 몇 번 이렇게 테이크 가고 나니까 선배님 주변에 이미 여기 빨개지신 거예요. 아. 그 면도를 못 해가지고 면도를 했는데 수염이 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부어오르기 전에 빨리 끝냈어야 됐죠. 저는 콘티가 정말 묘미가 있다고 느꼈던 씬은 제가 사실 발을 구르면서 극장에서 본 씬인데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가 대통당하다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라고 한 다음에 네.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았는데 컷정라이 딱 되면서 집 밖으로 나오는. 비를 맞으면서 나오면서 이게 후들거리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극장에서 사실 뭐 사람들이 완전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 컷된 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원래 애초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쵸. 대사를 안 썼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말하고 허심탄회요라고 하고 나서는 대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문 열고 생략된 게 나오는 오히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을까를 상상하게 하면서 맞아요. 그 극장에서 이 영화를 좀 즐기는 재미가 계속 뭔가를 코미디를 보여주는 재미도 있지만 보여주지 않는 순간에까지 우리가 웃기 시작하는구나. 대단하게 우리는 이제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영화로 우리가 확 열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콘티 시어머니 참 좋았어요. 역할을 김용 너무 선생님 잘한 진짜 김용 고생 많이 선생님은 하셨어요. 캐스팅 비화가 있죠. 아 그래요? 영화 안 한 지가 10여 년이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 오랜만에 보신 거구나. 네,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이제 고사를 하셨는데 정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가드가 스필링 대표님이셨어요. 스필링 대표님 또 가셔가지고 네, 임진왜란. 가셔서 본인의 모든 지인과 인맥을 동원해서 모셔온 거예요. 모셔왔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 2회차 때 선생님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카리스마가 어마어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태프들이 다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데 테이크 1, 2 간 거예요. 세 번째 거 딱 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부드러우시고 되게 좋으신 분인데 왜 내가 연기가 별론가? 기억이 나.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이게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근데 옛날에는 세 번째 테이크 가면 다 똥배우라고 했어. 그래서 두 번에 오케이 못 가면 똥배우라고 했는데 내가 똥배우였구만 이렇게 아니 비 맞는 씬 같은 경우 특히 열연을 막 해주시는데 굉장히 쿨하게 정말 잘했어요. 그 장면 콘티는 감독님이 바로 내부씬에서 바깥으로 붙는 거기 때문에 공간 로케이션을 찾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고 찾으신 거죠. 그래서 그 대문 앞에 장면하고 현관문 앞에 장면까지 다 염두에 두고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번 겹치게 되잖아요. 콘티를 짜다 보면. 그러면 어떤 변화를 줄 건지 어떻게 반복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콘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 장면 얘기하니까 잠깐 하고 싶은 말이 그 시어머니 이제 저희 어머니죠. 어머니를 말리면서 이제 주상수 우리 와이프가 막 이렇게 저한테 그게 뭐 미세먼지냐 뭐만 하면 뭐 이렇게 나오게 뭐 그런 얘기하면 저희가 막 당황을 하면서 당연히 저도 무슨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엄마는 말려야 되고 근데 대사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애드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무서우니까 대사가 같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거든요. 초반에는 제가 같이 뭘 섞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 하면서 봤더니 앞만에 앞. 그랬더니 선생님 중간에 얘 너 대사 있니? 그래서 제가 없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다음 무서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더 웃겨, 더 웃겨.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 저 혼자 느끼는 건데 얼마나 저기 입이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벌써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어머, 진짜요? 어머. 우리 아까 1시간 지나고 나면은 할 말 없어지실 거라고 그랬는데. 이 시간이 벌써. 돌아가면서 우리 오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요. 계획 있으시면 저는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너 올래? 그래서 영화에 출연했고 그 영화로 여기도 왔네요. 그래서 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반갑습니다. 시간이었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봐야죠. 예. 네. 저는 사실 저를 부르시다니 보통 콘티 작가는 그냥 일할 때만 열심히 하고 개봉하고 나서도 전혀 주목받지 않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놀라웠고요. 되게 재밌는 얘기였던 것 같고 감독님을 칭찬하는 목적으로 저는 왔는데 많이 못했네요.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감독님? 우리 윤 배우님 먼저 하시고 감독님 저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처음에는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가 이제 기억이 다 날까 막 이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벌써 갔다는 게 좀 아쉽고요.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나누니까 너무 즐거워서 이게 우리 작품이 또 계속 잘 돼서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계속 원하시면 우리 작품이 또 2탄이 좀 나왔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을 감독님한테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오늘 어떠세요? 마무리 인사로. 저는 이제 정직한 후보는 정말 그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한방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걸 다들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었는지 며칠 정도 아유 속상해 이러고 다시 우리 만나서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해피해지는 게 저한테는 또 새롭고 감사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이 남았고 또 이 작품을 좋아해 주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것만으로도 되게 삶에 좀 위안도 얻게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충무로 영화제에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윤경 감독님 모델을 너무 흔쾌히 해주시고 또 배우님들 스텝이었었던 나의 강축 작가님께서 제가 메리 포핀 쑥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별명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불렀어요. 메리 포핀 쑥이었던 우리 강수 작가님까지 이 자리에 빛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2탄은요? 2탄은요? 2탄은 저희가 오늘 줌에서 보시던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 보고 싶다고 하면 하는 걸로. 그럼 리액션 해주세요. 하겠다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네. 네, 제 아들은 안 하네요. 자, 오늘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런 프로그램 말고도 강간무 여러 여기 프로그램들이 영화제에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후원 라이브 지금 정직한 후보 본 것처럼 찬신일 복도만치랑 오케이 마담도 영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충무로 클래스라고 감독이 된 배우들 이야기 나누는 그 마스터 클래스도 있고요. 시리즈온에서는 단편 영화들로 많이 상영되고 있어요. 아주 알차네요. 네,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영화제 즐기시길 부탁드리고 모두 건강하게 또 뵙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